여러분, 야담주모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까치 울음소리를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까, 까. 우리 어르신들은 이 소리를 들으면, 아, 오늘 반가운 손님이 오시나 보다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까치가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까치가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아 주었다면요? 심지어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까지 하게 만들었다면요? 에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전해 내려온 실화입니다. 바로 은혜를 갚은 까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을 조선시대 어느 산골 마을로 모시겠습니다. 편안하게 옛날 이야기 하나 들어보시죠. 때는 조선시대 중엽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 김선비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씨만큼은 금처럼 곱기로 소문난 청년이었죠. 책을 읽다가도 길 가던 개미 한 마리 밟을까 조심스레 비켜가고 겨울이면 새들을 위해 마당에 곡식을 뿌려주곤 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선비는 약초를 캐러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산길을 걷던 선비의 귓가에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끽끽끽끽. 평소 듣던 까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고통스러운 절박한 울음이었죠. 선비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덤불 사이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 마리 까치가 사냥꾼이 놓은 덫에 다리가 걸려 피를 흘리며 파닥거리고 있었습니다. 까치의 검은 깃털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두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덫의 쇠줄은 까치의 가느다란 다리를 깊숙이 파고들어 살점이 드러나 있었죠. 아이고, 이를 어쩌나. 선비는 주저없이 까치에게 다가갔습니다. 까치는 처음에 사람을 보고 더욱 심하게 날개를 퍼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선비의 눈을 보자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이 사람은 해치지 않을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안다는 듯이 말입니다. 가만히 있거라. 내가 구해줄 테니. 선비는 조심스럽게 덫을 풀어주었습니다. 쇠줄에 파인 상처에서는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선비는 자신이 입고 있던 저고리 자락을 찢어 까치의 다리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돌아온 선비는 까치를 위해 헌 광주리에 부드러운 헝겊을 깔아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머, 아니 까치를 왜 집안에 들여놓으셨어요? 아내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이 녀석이 덫에 걸려 다쳤어. 그냥 둘 수가 있나? 하지만 까치는 야생새인데 사람 손에서 살 수 있을까요? 모로. 하지만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요. 선비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까치를 돌보았습니다. 상처 부위를 깨끗이 씻어주고 약초를 찧어 발라주었습니다. 가장 좋은 곡식을 골라 물에 불려 먹이를 주었고 깨끗한 물도 곁에 두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까치가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던 까치가 이제는 광주리 안에서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까, 까. 까치가 처음으로 또렷한 소리로 울었습니다. 오, 이 녀석 목소리를 찾았구나. 선비는 기쁜 마음으로 까치를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열흘이 지나자 까치는 광주리 밖으로 나와 방 안을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리의 상처도 거의 아물었죠. 비록 약간의 흉터는 남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보름째 되던 날 까치는 짧은 거리를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마당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이제 갈 수 있겠구나. 자, 이제 자유롭게 날아가거라. 까치는 문 밖으로 나가더니 마당의 나무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까, 까, 까. 나무 위에서 한참 동안 선비를 향해 울어댔습니다. 마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선비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잘 가거라. 앞으로는 더 조심하고. 까치는 선비의 집 주위를 3바퀴 돌더니 산 쪽으로 날아가 사라졌습니다. 선비는 까치가 사라진 하늘을 한참 바라보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언젠가 저 녀석이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까치와의 인연은 끝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김선비에게 평생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과거 시험이 있다는 소식이었죠. 과거 시험이란 조선시대의 인재를 뽑는 국가시험입니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벼슬을 하고 가문을 빛낼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선비에게는 신분 상승의 유일한 기회였죠. 선비는 그동안 밤낮으로 공부한 실력을 시험해 볼 결심을 했습니다. 여보, 제가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려 합니다. 그러세요. 제가 여장을 꾸려드리겠어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 정성껏 여행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깨끗한 옷가지와 노자돈, 그리고 며칠치 먹을 거리를 보따리에 담았습니다. 이른 아침, 선비는 한양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산길을 넘고 고개를 넘어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선비는 깊은 산속길에 들어섰습니다. 이 길은 한양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지만 사람의 왕래가 드물고 숲이 우거져 으스스한 곳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주막이 나올 텐데. 선비는 피곤한 다리를 이끌고 계속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까, 까, 까. 갑자기 숲속에서 까치들이 요란하게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10마리, 20마리. 수십 마리의 까치들이 나무에서 나무로 날아다니며 울어댔습니다. 이상하네. 까치들이 왜 저러지? 선비는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까치 한 마리가 선비의 머리 위로 날아와 낮게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선비의 앞을 가로막으며 날갯짓을 했습니다. 너는 혹시 그때 그 까치냐? 선비는 까치의 다리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과연 한쪽 다리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치료해준 바로 그 까치였습니다. 까. 까치는 더욱 요란하게 울며 선비를 뒤로 밀어내듯 날갯짓을 했습니다. 이 녀석이 왜 이러지? 앞으로 가지 말라는 건가? 선비가 의아해하며 서 있는데. 에이, 까치 울음 때문에 들켰잖아. 야, 빨리 나가자. 갑자기 앞쪽 덤불 속에서 거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3명의 사내가 칼을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도적들이었습니다. 으악! 선비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 숨었습니다. 도적들은 이 외진 길목에 숨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털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선비가 그대로 앞으로 걸어갔다면 도적들의 덫에 걸려들 뻔했죠. 적가치 때문에 계획이 틀어졌어. 에이, 오늘은 재수 없는 날이야. 야, 그냥 가자. 도적들은 까치들의 요란한 울음소리에 겁을 먹고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이 산에는 까치가 많기로 유명했고 사람들은 까치를 신령한 새로 여겼습니다. 까치들이 저렇게 요란하게 우는 것은 뭔가 큰일이 생긴다는 징조라고 믿었죠. 도적들도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라 겁이 난 것입니다. 선비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까치는 선비의 어깨에 살포시 앉았습니다. 까. 이번에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울음이었습니다. 선비는 까치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나를 구해주었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까치는 선비의 손길을 받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저녁 선비는 마을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길에는 요즘 도적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있었죠. 선비님, 까치가 목숨을 구해준 겁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날 밤 선비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베푼 작은 은혜를 까치가 이렇게 크게 갚아주다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로다. 한양에서 과거 시험을 치른 선비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시험은 어려웠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발표될 예정이었죠. 합격하든 떨어지든 일단 집에 가서 아내부터 안심시켜야지. 선비는 장터에 들러 아내를 위한 선물을 샀습니다. 비록 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예쁜 비녀 하나와 헝겊 한 필을 샀죠. 그리고 남은 돈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장터를 나서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까, 까, 또다시 까치가 나타난 것입니다. 너 또 나타났구나. 까치는 선비의 머리 위를 빙빙 돌더니 길 한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 선비를 보며 울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건가? 선비는 까치를 따라 길가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나무 밑에는 무언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선비가 집어들어 보니 돈주머니였습니다. 그것도 제법 묵직한 돈주머니였죠. 이 돈주머니는 누가 잃어버린 걸까? 주머니를 열어보니 은자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선비가 평생 모아도 모으기 힘든 큰 돈이었죠. 선비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 상인이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허리춤을 만지작거리며 뭔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저기요. 선비가 다가가자 상인은 놀란 표정으로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이 돈주머니를 잃어버리셨습니까? 맞습니다. 제 돈주머니입니다. 상인은 돈주머니를 받아들고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비님. 이 돈은 제가 1년 동안 장사해서 모은 돈입니다. 이걸 잃어버렸다면 저희 식구는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습니다. 천만에요. 사실 제가 찾은 게 아니라 저 까치가 알려준 겁니다. 선비는 나무 위에 까치를 가리켰습니다. 까치가요? 네, 저 까치가 저를 이리로 인도했습니다. 상인은 까치를 올려다보며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까치님. 정말 고맙습니다. 상인은 선비에게 사례금을 주려 했지만 선비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상인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고 결국 선비는 작은 사례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비님 같은 분이 과거에 급제하셔야 합니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빕니다. 선비는 상인과 작별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까치는 여전히 선비를 따라오며 나무에서 나무로 날아다녔습니다. 이 녀석아, 내가 나를 2번이나 도와주었구나. 정말 고마워. 까치는 기쁜 듯 울며 앞서 날아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과거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선비는 초조한 마음으로 방을 기다렸습니다. 방이란 합격자 명단을 적어붙이는 게시판을 말합니다. 제발. 선비는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마을에 방이 붙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선비는 황급히 마을 어귀로 달려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합격, 합격. 사람들이 합격자 이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선비는 가슴이 두근거려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원급제, 김아무개. 뭐라고? 장원급제? 선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원급제란 과거 시험에서 1등으로 합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고의 영예였죠. 김선비님, 축하드립니다. 장원급제를 하셨다니 대단하십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선비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장원급제를 했다고. 집으로 돌아온 선비는 아내와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당신이 열심히 공부한 덕분이에요. 그날 저녁 선비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다시 까치가 나타났습니다. 까치는 선비의 집 처마 밑에 앉아 기쁜 듯 울었습니다. 내가 또 나타났구나. 이번 합격도 내가 도와준 게 아닐까? 선비는 문득 시험 당일이 떠올랐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책상 위에 까치 깃털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책상에는 없었는데 유독 자신의 책상에만 까치 깃털이 있었죠. 선비는 그것을 길조로 여기고 기쁜 마음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집중이 잘 되어 좋은 답안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 깃털이 내 것이었구나. 선비는 까치를 향해 깊이 절을 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내가 없었을 거야. 까치는 선비의 절을 받으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까. 그날 이후 까치는 선비의 집 마당 큰 나무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선비는 벼슬길에 올라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높은 벼슬을 하면서도 까치를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까치가 둥지를 트는 나무 아래에 정성껏 곡식을 뿌려주었습니다. 올해도 건강하게 지내렴. 까치도 선비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선비가 외출할 때마다 까치는 뒤따라가며 지켜보았고 위험한 일이 있을 때마다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망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때 까치들이 떼를 지어 날아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까치들이 저렇게 많이 날아가는 것을 보니 비가 올 모양이야. 과연 사흘 뒤 단비가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까치가 비 소식을 알려준 덕분에 미리 준비할 수 있었다며 고마워했습니다. 또 어느 해 겨울 큰 눈이 내렸습니다. 선비는 새들이 먹이를 구하기 힘들까봐 마당 곳곳에 곡식을 뿌려놓았습니다. 까치뿐만 아니라 참새, 비둘기, 박새 등 여러 새들이 날아와 곡식을 먹었습니다. 모두들 배불리 먹고 추운 겨울을 이겨내렴. 선비의 집은 새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비를 새를 사랑하는 어진관리라고 칭송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선비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 새고 허리도 굽었습니다. 하지만 까치는 여전히 선비의 집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늙은 선비는 마당에 앉아 까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지가 벌써 몇십 년이 지났구나.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도적에게 목숨을 잃었을 거야.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장원급제도 하지 못했을 거고 내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단다. 까치는 선비의 어깨에 앉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천만에요. 선비님께서 먼저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은혜를 갚은 까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그냥 옛날 이야기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소중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은혜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선비는 아무 데가도 바라지 않고 까치를 구해주었습니다. 그저 불쌍해서 측은한 마음에 도와준 것이죠. 하지만 까치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선비의 목숨을 구하고 잃어버린 재산을 찾아주고 심지어 장원급제까지 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베푼 작은 친절, 작은 도움은 언젠가 뜻밖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당장은 아무 보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늘은 보고 있고 세상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둘째, 작은 생명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까치는 작은 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 한 마리쯤이야 하며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작은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마음이 결국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인생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었죠. 우리 주변에도 작고 약한 존재들이 많습니다. 길거리의 동물들,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보은의 마음입니다. 까치는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한번 도움받은 것을 평생 기억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갚으려 노력했습니다. 동물도 이러한데 하물며 사람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부모님, 선생님, 친구, 동료.
그분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나요? 바쁘다는 핑계로 잊고 산다는 핑계로 그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았나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구였지? 하고 그분께 감사 인사라도 전하십시오. 넷째, 작은 친절이 큰 기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선비가 까치에게 베푼 친절은 작은 것이었습니다. 덫에서 풀어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며칠 먹이를 준 것이 전부였죠. 큰 돈이 든 것도 아니고 많은 시간을 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작은 친절이 나비 효과처럼 커져서 선비의 인생 전체를 바꿨습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것,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창밖에서 까치 울음소리가 들리나요? 까, 까.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 오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은혜를 갚은 까치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는가? 나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가? 만약 아직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밝은 인사를 건네보세요. 길에서 만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나눠주세요. 오래전에 도움받았던 분께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까치가 선비를 구해준 것처럼 누군가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푼 친절이 돌고 돌아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전해 내려온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갚은 까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드리우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푸는데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세요.